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연일 테라 사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외신도 날리고 대표가 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시끌시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권도형이 제안한 테라 2.0, 그러니까 기존 테라를 테라 클래식으로 만들고 새롭게 테라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테라 커뮤니티에서는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아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테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이 같은 의사와 상관없이 테라 2.0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런칭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권도영 대표가 리트윗한 내용을 보면 피닉스 파이낸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테라 2.0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골 때리는 게 탈중앙화라는 것이 중앙화된 기관이나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탈중앙화, 이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핵심 컨셉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라 2.0 기반의 덱스가 출범한다는 것은 권도영이 결국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테라 2.0 출범을 강행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라 생태계 재건도 재건이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검찰 고발에 이어서 경찰에도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고, 권도형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도 이번 주에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뭔가 권도영 대표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것은 테라 생태계 재건에 대한 이슈이다 보니까 이 갈등의 진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가 다시 깨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80% 추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있다고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2020년 3월 폭락장 당시와 비슷한 점들 많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순간이 바닥 언저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바닥을 향해서 한 번 더 가게 될 것인지 여러모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게 된 테라 루나코인 사태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본 뒤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라 커뮤니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라 2.0 출범에 대한 여론조사 상황입니다. 현재 6,000명 넘게 참여했는데 92%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생태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처럼 테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권도영 대표가 제안한 테라 재건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권도영은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 2.0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출범한다라는 소식을 트위터 리트윗을 통해서 직접 알리면서 테라 2.0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사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구성원들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이와는 상관없이 창시자 한 명이 나서서 강행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권도영이 리트윗한 내용을 보면 피닉스 파이낸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테라 2.0을 기반으로 출범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피닉스 파이낸스의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테라 2.0의 대표 거래소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테라 2.0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탈중앙화 거래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열반, 니르바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테라 2.0 생태계에서 최고의 덱스를 곧 제공하게 돼서 기쁘다, 이런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테라 2.0 출범을 기정사실, 이 전제로 깔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출범할 거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권도영이 이렇게 생태계 구성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독단적인 계획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권도영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권도영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서와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가 됐고 현재 마무리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도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인 경찰과 검찰의 이 고소 고발이 접수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대표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티몬의 창업자로 더 잘 알려진 신현성 대표는 테라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이 테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 대표는 지난 13일 이 테라 사태가 커지자 2020년부터 차이코퍼레이션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테라 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테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 대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권도형, 신현성 이 두 사람이 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왔다. 지금까지 테라폼랩스의 결정은 모두 두 사람이 내린 것이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나 깔끔하게 느껴지는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테라 측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보상도 다 뒤로 한 채 생태계 재건을 하겠다라는 모습만 강하게 내보이고 있어서 반발 심리만 더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라의 두 공동대표의 저런 행태가 조금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 테라 사태로 인한 악영향이 산업 전반 곳곳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관련 코인들도 폭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우스 파이낸스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데이의 경우에는 현재 0.59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당 1달러에 맞춰져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테라 사태 이후에 가치가 폭락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상태는 언스테이블한 겁니다. 데이의 경우에는 코인 유통량 가운데 일부만 지급 준비금으로 유지를 하는데 이외 다른 스테이블 코인 80%와 자체 별도 암호화폐인 데우스 코인 20%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문제는 데이의 담보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테라 UST도 상당 부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데 UST 하락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가치 폭락을 이끌어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테더조차도 1달러 유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테더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9천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더도 UST 꼴 날 가능성 높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테라 사태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제2의 테라 사태를 막는 이 규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의회 조사국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의회 조사국 CRS는 UST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 산업과 달리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고 있고 규제 프레임워크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규제, 피해 보상, 생태계 재건, 지금 테라 사태는 이런 여러 관점에서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나 투자 심리 등이 2020년 3월 이 코로나 패닉 당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앤소니 폼필리아노는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비트코인은 340% 상승했다. 지구상의 여러 중앙은행들이 화폐 가치를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춰버렸고 눈에 띄는 자산은 단 하나뿐이었다. 비트코인은 규율 없는 통화 정책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저축 기술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 어렵지만 곧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 역시 2020년 3월 상황과 비슷합니다. 5월 17일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8까지 떨어지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공포 탐욕 지수 8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로그 채널 분석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큰 기회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로그 채널 밑으로 빠진 것은 2020년 3월이 마지막이었고, 그때는 200일 단순 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이 깨진 시기이기도 했다. 로그 채널은 비트코인이 기회의 순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곧 반전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부정적인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고점 대비 60% 수준으로 가격이 빠진 상황인데 앞으로 80% 추가 폭락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분석 기업 22V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2V 리서치는 암호화폐 시장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다소 짜증나는 내용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개인 투자자가 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뉴스들도 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랠리 한번 펼쳐질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수선할 때일수록 여러 정보들, 그 안에 맥락들 잘 챙기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